유한스다 작가님께서는 이웃집 낙서장 첫 번째 도서 출간 공저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작가님한테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왜냐면은 작가님께서는 처음 낸 책이시고 네, 맞습니다. 작가님 이름으로 네. 그리고 저는 이웃집 낙서장이라는 대표- 출판사를 등록하고 처음 낸 책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넣었는데요. 우선은 공저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기분이 어떤지, 뭐 참여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지금과 같은 이제 끝난 뒤에 기분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민망해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신데 동료 목회자분들에게 한 권씩 다 이렇게 선물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 7권, 8권, 한 번에 10권 가까이 사셨다고 그랬었거든요. 10권을 사셨어요. 네. 그럼 저한테 이제 앉으라고 하시더니 책을 딱 한 장씩 피시면서 명단을 주셨어요, 저한테. 어느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한스다 책을 쓰라고 선물해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이렇게 막 쓰고 아버지 동료 목사님 이제 교회 주일 설교 때 가서 제가 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게 되게 사실 민망한 거예요. 제가 아까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아직은 작가라는 호칭이 조금 민망하고 아직은 어색한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죠 이제 평범한 그때 청년인데 작가라는 게 좀 사실 좀 많이 민망했고요. 뿌듯하죠. 아버지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셔서 그게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많이 남아요. 그때 막 학기 중에 제가 지난 학기에 졸업 학기인데도 18학점을 채워 들으면서 이것저것 활동도 많이 해가지고 좀 벅찬 학기였어서 글도 원래 진짜 15편, 16편 채워서 넣으려고 했다가 여력이 안 돼서 못 넣고 글도 좀 더 다듬고 싶었는데 아직 좀 투박한 글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진행되는데 매니저님이랑 강윤호 작가님께서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거의 좀 많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못했던 게 좀 개인적인 많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다들 궁금해 하시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책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처음 느꼈고 뭐 아무도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책 만드는 게 진짜로 힘들구나 라는 거를 처음 한번 느껴봤고 두 번째로는 사실 뭐 그렇다고 사실 분위기가 계속 좋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사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작가님들한테 사실은 제가 조금 죄송한 게 저도 사실 책을 처음 내고 책을 낼 수 있다라는 욕심으로 왜 나는 이 책을 못 만들겠냐 나라고 못 만들겠냐라는 생각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준비를 해서 오히려 작가님들이 조금 더 지치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사실 조금 반성을 해봅니다. 매니저님이 아무도 안 물어보셨지만이라고 하니까 시청자분 한 분이 어떠셨나요 매니저님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엔티킴 A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딱 정리를 하자면은 정말로 저도 나왔을 때 정말 뿌듯하고 개운하고 그랬지만 힘들었고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진님이 나중에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많이 힘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출판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출판사에서 일해본 적 없는데 출판사를 차린 게 조금 웃기긴 한데 사실 전 회사에서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기는 있어요. 이번에도 책 만들 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했는데 우선은 그때는 이제 교재라든지 이런 문제집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데 조금 도움을 드렸던 거고 책을 만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어찌되었든 점점 책을 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어찌되었든 지금 출판사들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이제 독립 출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막 우리가 열심히 책을 만들고 이거는 잘 될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이거는 괜찮은 책인 것 같아 라고 해도 시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무도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판사 쪽으로. 그래도 이제 다른 출판사들은 어떤지 몰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경희님께서 책을 낸 용기가 정말 멋진 거예요. 도전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책 낼 수 있게 도와주실 분 진짜 멋져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웃집 낙서장이 안 사라진다면 저는 사실 그거거든요. 저는 제 목표는 원래 그거였습니다. 원래 모든 분들의 책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웃집 낙서장 첫 번째 공저 프로젝트 그 도서 자체가 시리즈죠 사실. 원래 시리즈로 했는데 그쵸. 그렇게 하려면 또 다른 등록을 해야 된다. 월간을 계속 꾸준히 나와야 되기도 하고 그것 이러다 때문에 보니 못했고
원래는 이제 저는 꾸준히 모든 분들의 책을 만들고 싶었던 게 그래서 이번 공저 책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번 공저 맞아요. 책을 만들 때도 뭐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뭐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만화를 그린다라고 해서 저 참여해도 될까요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실 생각이 있으면 참여하시라고 하고 그냥 그 기간 동안 하고 싶은 분들 모두를 모았어요. 그렇게 모아서 원래 7분이서 이제 진행을 했다가 한 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미성년자 분이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부모님께 허락은 받았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께 이제 허락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나는 공부 말고 딴짓을 했다라는 걸로 혼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열심히 소설도 이제 쓰신 상태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싶으니까 혹시라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내가 설득이라도 좀 하게 해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혼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6명으로 이제 끝나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수진님이 나중에 이래도 될까요? 여기서라고 물어보셨는데 빨리 좀 회사를 키우셔야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지금 수익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지금 제가 이거를 한 지 한 7개월이 됐는데 7개월 동안 10만 원 벌었습니다. 10만 원. 동산됐더라고요. 아, 8,100원. 네, 8,100원. 이웃집 책방 도서가 나오고 네, 작가님들마다 8,100원씩 그렇게 해서 수인님이 출판사에서 일하면 좋대요. 박보인 거 빼면 다 괜찮고 지성인들이고 인문학적 소양 가지고 있어서 일할 때 소통 잘 되고 물상식한 사람 없다고 하시고요. 그거 되게 좋네요. 세라피님도 아까 말했던 유지책방 잡지 같은 스타일도 좋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근데 좀 주제랑 오늘은 유한스다 작가님이 네. 그거니까 사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아님 저 지금 퇴근 8,100원 오프입니다. 매니저님 눈 침침하다고 하셔서 유한스다 작가님 계속 읽어주시는 건가요? 화이팅. 맞아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사실 제 방송입니다. 네, 제가 방송 주고요. 네, 제가 게스트입니다. 네, 게스트시고요. 그래서 홍성필님 낙서장 무럭무럭 커서 나중에는 굿즈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인님 벌써 노안이 유유. 저는 굿즈 있어요. 볼펜 4개 있대요. 그 후원자님께 갔죠? 볼펜 4개. 네, 맞아요. 수인님 네, 해주셨고. 네, 너무 갑자기 제가 또 뜬금없이 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게스트분 얘기 원래 좀 들어봐야죠. 죄송하고요. 네,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라프님이 병아리님 게스트였구나. 네, 맞습니다. 오늘 게스트고요. 네, 제가 오늘 방송 기대입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저 프로젝트는 이제 다양성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작가님들의 작품을 이제 만드셨는데 작가님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지. 네, 저는 이제 각자 처음 공저를 시작할 때 어떤 다양성이 약간 이런 좀 각자마다 좀 색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작업을. 그래서 저는 삶의 다양성, 사람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모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삶이 다르고 그런 좀 다양한 모습을 일단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시 13편이 다 달라요. 약간 색이. 어떤 시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시는 자신의 개성, 다양성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어떤 시는 다양성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시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좀 이렇게 좀 정말 다양한 삶의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에 또 다양한 시각으로 좀 글을 썼는데요. 그래서 혹여나 좀 그런 다양성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나 사람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픔을 겪고 계시고 또는 상처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잠깐의 좀 심심치 않은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작가님의 시를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이웃집 책방 속 도서 속에 들어가 있는 작가님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은 기억에 남는 작품을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읽기 전에 댓글 읽고 가겠습니다. 댓글. 네. 수익님이 매니저님 엄청 덩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보면 날씬하다고. 수아님이 병아리 웃으셨고 앤티킴 A님이 큰 병아리 날씬? 이렇게 물어봤고 수익님이 생각보다 발목도 가는
읽고 손목도 가는 남자라 그러시고요. 선님이 저 목소리 정말 좋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 맨 마지막 댓글 읽으려고 읽으신 건 아니죠? 목소리 좋다는 말 읽으시려고. 네, 사실 그거 읽으려고 지금 다른 댓글들도 아니죠, 물론. 제가 고른 시는 꿈이라는 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커다란 나무가 되고 싶다는 작은 잔디의 말에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잔디를 비웃을 자격이 내겐 없었다. 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골랐던 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니, 제일 좋다고 말씀해 주신 시기도 했고, 저도 좀 여기에 짧지만 좀 많은 의미를 담았던 시여가지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골라줬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셔서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셋 다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보고 아버지가 이제 함께 하지 못했던 것처럼 약간 뭐 좋아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이야기를 늦게 들었더니 좀 서운하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이제 인스타에 잘 올렸으니까. 인스타 팔로우 되어 있는 뭐 다른 아버지, 동료 목사님, 사모님도 아시고 하는데, 아버지는 모르셨, 어머니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버지는 모르셨다. 서운해 하시더라. 이렇게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집이 택배가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받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까보셨대요. 그러고 이제 읽으시고는 나중에 얘기하시기를 나는 꿈이라는 시가 제일 좋았다고, 짧고 담겨져 있는 좀 깊이가 있어서 아버지 본인은 꿈이라는 시가 제일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 작품은 혹시 어디에서 이제 영감을 얻으셨는지? 네. 저희 그 학교에 잔디밭이 있어요. 네. 그 이제 강의실 가는 거기에 잔디밭이 있어서 그냥 뭐 날씨 좋으면은 돗자리 깔고 눕기도 하고 막 벚꽃 피고 막 이러면은 막 사진도 많이 찍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학교가 약간 시골 학교 느낌이 되게 약간 정원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잔디가 되게 1년생이기도 하고 정말 요만큼 자라는 잔디가 나무가 되고 싶다는 허황된 꿈을 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는데 누구나 다 알아요. 저 꿈이 허황된 꿈인 거를. 근데 과연 나는 그 허황된 꿈이라도 꾸고 있는가? 나는 그 현실이라는 사회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앞에서 나는 꿈 없이 그냥 어떤 평범한 지나가는 행인일, 직장인일 정도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잔디만큼의 허황되지만 꿈을 꾸고 있는가? 라는 좀 그런 고민이 담기면서 또 그걸 떠나서 아무도 꿈을 비웃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좀 시를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해석까지 해주시니까 더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시라는 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이 작가들의 어떤 의도로 썼고 작가들이 뭐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랑 또 다르게 네. 읽는 독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난 이렇게 해석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시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그거랑 좀 다르게 아마 해석을 하고 감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제 저는 느낀 게 진짜로 좀 많이 와닿았던 게, 꿈 없이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꿈 없이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데 급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드린 말씀이,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스타트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처음에 8명, 9명에서 시작해서 제가 퇴사하기 전에는 뭐 5, 60명 가량이 되는 회사였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리더진들이라고 해서 대표님이 리더진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너네들의 꿈이 뭐냐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너네가 무엇을 위해 이 회사에 다니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냐, 무슨 꿈을 꾸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왜냐면 이미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미 대표님한테 저는 제 사업을 할 겁니다, 퇴사할 겁니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라, 뭐 대표님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는 저는 제 꿈이 뭔지 아시잖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대기업도 아니고 스타트업을 다니는데 그 안에서 한 11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서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 직원이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려면 저도 이제 겨우 28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살아갈 일들이 많은데 꿈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급급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저는 금방 지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지금 해석을 들으면서 좀 그런 부분을, 지금 뭐 10분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뭐 멀리 있는 꿈이라든지 누가 보면은 허황된 꿈이라고 비웃을 수 있는
꿈일지라도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님이 아버지 따뜻하시다라고 해주셨고요. 세라피님이 현실적이지 않은 꿈은 경심하는 경향이 있죠. 확실히 그런 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수진님이 꿈이 없는 것보다 아주 큰 꿈이라도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앞을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 당연한 말을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다들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 작품을 가장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어떤 분에게 이 작품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이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꼭 집어서가 아니라 다들 진짜 요즘 세대가 뭐 대학을 나오든 뭘 하든 막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요. 공무원 안정적이니까요. 좋죠. 공무원이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공무원 해서 뭐 이제 또 나중에 가족도 생기고 할 텐데 안정적인 거 좋아요. 근데 저는 공무원도 직업으로서의 꿈이 아니라 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소한 공무원이 돼서 어떤 공무원이 되겠다. 꿈으로의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청소년들이 좀 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멋쩍네요, 되게. 25살짜리가 막. 뭐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조 프로젝트에 함께 하셨던 작가님이 저보고 사실 막 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젊으시다고 그런 분이 있으셨나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공저 도서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제가 공저 시를 거의 대부분 교양 시간에 썼어요. 아까 말씀이랑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그 아까 후배들한테 그 현실에 이제 학점을 신경을 쓰고. 제가 진짜 그 서양 역사 문화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 뒤에 앉아서 노트를 하나 꺼내놓고 저는 볼펜으로 글 안 쓰고 샤프로 쓰거든요. 네네. 샤프로 이렇게 글 쓰면서 쓰고 이렇게 찍찍 그어가면서 그렇게 서양 역사 문화 시간을 잘 버텼습니다. 공조 프로젝트와 함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러면 뭐 2개 정도 질문 남아있는데 금방 간단한 거라서. 그 전에도 느꼈지만 교양 시간이 진짜 글이 진짜 잘 써져요. 저는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었던 모범생이라. 네, 알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어졌는데. 저는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장수진님이 원래 공부할 때 창작력이 더 불타는 법이에요. 아니 왜 매니저님이 막 혼나는 것도 좋아하시고 막 좀 약간 평범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보통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덕분에 저도 책을 냈고요. 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제 꿈을 좀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제가 회사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막 이렇게 떠오른 지도 얼마 안 됐고 부각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전문가도 많이 없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뭐 회사에서는 사회적 경제 팀이 있지만 걸음마도 아니에요. 뒤집기 하고 있어요. 뒤집기. 애기 뒤집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바자회는 사회적 경제의 그런 본연의 취지랑 좀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후원 물품을 공급해주는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고 그러고 인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수혜자들이 좀 따로 있는,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좀 따로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좀 사회적 경제는 더 빅이슈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노숙자들의 자활 지원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노숙자들에게 판매원 등록을 하면 10권의 책을 줘요. 5,000원인데 그 금액이, 그래서 5,000원으로 팔면은 2,500원은 또 책을 사고 2,500원은 생활비에 쓰는 거예요. 계속 처음 10권만 지원을 해주면은 선순환이 되겠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소비자나 판매자나 어떤 혜택을 입는 그런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가 않거든요. 직접적인 연관이고 그들 스스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이게 연결돼 있는데 좀 그런 모습의 사회적 경제, 우리 회사만의 그런 브랜드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바제를 열심히 해서 좀 잘 이제 성과도 내고 수익도 내야 제가 대표님 저 사회적 경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잘 해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멀리 보고 지금 다음 주에 있는 바자회에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너의 마지막 질문이네요. 현재 이 방에 남아 계시는, 현재 9분 계시는데, 이 방에 남아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시간 17분 동안 사실 남자들이서 두서없이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 맞아요. 둘이서 수다 떨고 있는데 그거 재밌게 봐주시고 나가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홍보를 하면은
인스타그램에 유한스타를 검색하면은 이제 제가 나와요. 제 계정이 나와서 팔로우 해주시고 제가 요즘 글 쓰는 게 뜸한데 제가 오늘 팔로워 분들 또 새로 들어가면은 제가 열심히 또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 좀 쓰세요. 카페에 글이 안 올라와요 요즘에. 인스타에만 이제 찔끔찔끔 쓰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카페 네, 글. 네, 알겠습니다. 밀린 거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